역세권이고 들어야 임장 맞으면 괜찮은데. 네, 뭐 경매 임자 나타나겠죠, 이제. 대항권이 많아. 근데 대학력 가졌어요? 예. 아, 그렇군요. 뭐 걱정할 것도 없죠.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이동. 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좋은 물건인 듯하지만 좀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사건 번호 2021-11587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으로, 물건의 매각 목록을 보면 대지가 두 필지입니다. 6층짜리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대지 두 필지에 234.2평방미터, 70.85평입니다. 건축 허가 면적이 142.53평이고, 그래서 제시어 부분이 25평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합산하면 167.5평이 되는 적잖은 면적이죠. 가격을 보니까 최초 매각 가격이 26억 2,670만 8,400원에 시작되는 물건으로, 이번 회차에 3회차입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16억 8,109만 4천회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의 64%대죠.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부분이 이제 일괄 매각입니다. 물건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이 주변 주택 중에서는 뭐 궁계 일학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장 뻔듯한 건물이네요. 지상 6층에 1층은 이제 피레트에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건축 허가상은 근린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죠. 주변이 다 내려다 보이네요. 이 지역에서는 여기가 제일 높은 층수라고 보면 되겠죠. 5층에는 세 가구로 지금 이렇게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CCTV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1층은 뒷도로 부분에서 이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01호, 102호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집을 좀 보러 왔는데요. 경매 때문에 집을 사볼까. 근데 1층이 여기도 이제 주택입니까? 아니요, 근생입니다. 근생? 예. 원래 근생이 주택. 그러게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나요? 예. 역세권이고 들어야 임장 맞으면 괜찮은데. 뭐 경매 임자 나타나겠죠, 이제. 대항권이 많아. 근데 대학력까지 가졌어요? 예. 그렇군요. 뭐 걱정할 것도 없죠. 그러면은 우리 같이 사는 사람도 편해요. 돈을 못 받고 나가는 것보다 돈 받고 나가는 물건, 그런 물건은 좀 마음이 더 개운하다고 그럴까? 그렇죠. 임차인들이 돈 못 받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 그게 뭐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이 동네도? 그렇구나. 이게 60%, 70% 이상 동의받았대요? 다 동의받아. 많이 진전됐네, 그러면. 네. 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그렇죠. 10년도 빠른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이 나왔어요, 비싸죠. 큰 게 26억인가? 이런 집 드물죠. 이 동네에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런 집들이 드물죠. 근데 재개발을 지금 추진한다고? 마을만 추진한다고 하지. 재개발은 너무 없지. 우리는 이 뒷집이거든요. 재개발 조합 도장 찍어줬어요? 지금 말이지, 이 집들을 이거 얼른 재건축, 재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보통 지하 2층, 3층, 4층까지 있는데 집 한 가구 가지려고 차라리 팔아먹고 나간 거이 낫지. 그렇죠. 새 집 다 월세만 해도 거자 먹고 남은 집. 이 집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집 새 집이잖아요, 벌써. 됐는지. 이거 건설회사 소유예요. 1층에는 이제 근린으로 원래는 허가 났는데, 여기 이제 현황 주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기역 부분이 바로 이제 제시의 건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2층하고 4층 평면 배치도죠. 그래서 이제 세 가구가 이렇게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층, 3층, 4층은 배치도가 똑같습니다. 5층 부분도 이제 세 가구가 이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서 임대를 놓고 있는데, 여기 니은 부분, 디귿 부분이 이제 제시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서
지금 이행 강제금을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6층은 이제 두 가구가 지금 임대를 놓고 있고요. 리을, 미음, 비읍, 시읍 부분, 여기 이제 제시의 건물로 이 부분도 이제 불법 증축돼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서 이행 강제금을 이제 부과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등재가 돼 있죠. 동영상에서 봤듯이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내부, 외부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건물 자체는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사용 승인일이 2016년 5월 19일자. 그리고 이제 위반 건축물로 이제 지정이 된 거는 사용 승인 받고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건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설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01호, 503호, 601호, 602호 이 4개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지금 이제 등재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를 보니까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 15일 날 이제 감정한 내용이고요.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건물이 매각 목록에 이제 포함돼서 26억 2,670만 8,400원에 이제 시작된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 건물을 부분을 보니까 압류가 5건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양천구에서 3건, 또 국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세무서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정된 것이 보이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개인 채권자가 이제 개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 3월 27일자 양천구청 주택가에서 압류한 것이 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 소멸과 동시에 이 갑구란의 권리는 전부 소멸됩니다. 을구란에 이제 전세권 설정이 한 건 있는데 이 전세권은 접수번호가 가장 빠른 접수번호지만 이거는 부분 전세권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이 근저당 2건이 이게 국유입니다. 결국엔 세무서에서 4억 6,100, 3억 700 이렇게 금액을 지금 근저당한 것이 눈에 띕니다. 요게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세권이 1건 있고 근저당이 3건 있고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이제 임차권 설정이 9건 있는데 이 권리들은 말소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이 모든 을불안의 권리도 다 소멸됩니다. 또 토지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도 전부 소멸됩니다. 매수인이 등기상의 권리 인수할 권리는 없다. 자, 임차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차인 16세대 중 201호 1세대만 권리가 미신고되어 있고 전부 다 권리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202호는 이제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은 좀 미상입니다. 16세대 중 15세대 전부가 전입일자가 확정일자가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우선 배당 자격이 있죠. 전부 다 배당 신고가 됐고 전세권과 임차권 1건은 자동 배당 요구권자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8일부 전입 현황상 임차인은 이제 10가구가 등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차인 16세대 전부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선순위 세입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금만 이제 변제를 다 받으면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임차인들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입니다. 10가구가 이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자, 임대보증금 현황입니다. 2016년에서 2019년도에 발생한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인들이 신고한 금액이죠. 3년에서 6년 전에 발생한 금액으로 1층에서 6층까지 임차보증금 총액이 19억 2,500만 원에 월 155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2호 임차보증금을 이제 확인해 보니 302호하고 402호가 1억 5천, 1억 6천에 지금 임차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최저 금액으로 1억 4천을 이제 예상을 해보고 월세 155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연 5%로 해서 전세보증금이 3억 7,200만 원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총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24억 3,700만 원이 발생한 물건입니다. 보증금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는 아주 수익률이 좋은 물건으로 일단은 평가가 됩니다. 자, 가격을 분석해 볼까요? 자, 이거 네이버 부동산 현황입니다. 매물 현황이죠. 현재 이 물건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이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5호선 신정역과 2호선 신정 내거리역에 더블 역세권에 설정이 걸쳐 있는데 불과 200여 미터 거리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물건을 보니까 여기 이제 18억, 13억 5천, 15, 15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나와 있는데 면적이 다 작습니다. 155평방미터, 115 그렇다고 보면 요거 한 47평 정도 건물 면적이 요거는 한 30여 평, 요것도 30여 평
요거는 한 60여 평,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면적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토지 면적 기준에서 평당 3,839만 원, 영물건도 3,858만 원, 4,392만 원, 3,148만 원, 3,475만 원 등 전부 다 3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종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천만 원대 가까운데 오늘에 소개되는 물건은 몫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거의 토지 평가를 할 때는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물건으로 지금 평가할 수가 있는 물건이죠. 네이버 매물대를 분석해 봤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예상 보증금 총액은 24억 3,700만 원이었죠. 임차인들이 신고한 금액입니다. 이 물건의 오늘의 낙찰 가격 최저 매각가가 16억 8,109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15가구가 있었죠. 미배당 부분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최저 매각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2억 5,203만 2,093원을 이제 매각대금 외에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 매각 가격과 보증금 부담액, 추가 부담액이죠. 그걸 합산해 보니까 19억 3,312만 6,093원이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당해세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해세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합산하면 이제 매수 총액이 나오는데 이 당해세가 이제 얼마인지를 몰라서 상당히 어렵죠.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저 매각 가격이 이렇게 어렵다 해서 다음 차수로 떨어진다 해서 이 부담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줄어들면 임차인들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난다. 당해세 부분은 이제 그대로지만 유찰된다 해서 금액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요 당해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등기상의 권리를 보니까 압류가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20년 3월 27일자는 말소 기준 권리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양천구에 걸려있는 3건은 주택가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행 강제금으로 지금 압류가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행 강제금은 당해세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이 부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천세무서입니다. 양천세무서에 걸려있는 거는 거의 당해세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 당해세가 앞서 등기부등본상에 설명했듯이 세무서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던 금액이 7억 이상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해당 물건을 입찰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 수익률만 좋다고 생각해서는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건에 대한 최종 평가 분석을 해보면 이 장점은 등기상 인수되는 권리가 없고 명도가 쉽다. 또 임대 수익이 높고 지금 차수가 이제 3차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향후 재개발 시 개발 이익도 기대되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리스크가 있죠. 그 부분은 바로 앞서 설명한 대로 위반 건축물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 이 당해세가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 금액이 지금 미지수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보증금 수익 예상액과 그 매수대금 총액, 방금 설명했던 그 매각대금과 당해세를 포함한 추가 부담금까지 비교를 해서 적정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되고 이 물건을 입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가장 중점 체크 부분은 바로 이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강제 이행금입니다. 연 1회에 부과되고 그래서 이 강제 이행금이 상당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 이 물건에는 5층, 6층 위반된 부분에서 4억 6천에 월 110만 원이 발생한 것이 우리가 확인됐습니다. 강제 이행금 부과되는 부분과 이 수익 부분에 대한 수익률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 이행금이 더 부과가 된다. 이 강제 이행금은 원상 복구 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익보다는 더 부과되는 금액이 많다고 판단이 되면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위반된 부분의 원상복구 외에 수익률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수익률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이 강제 이행금 부분과 당해세 그 부담 액수 이 부분이 좀 위험 부담으로 지금 남는 그런 물건이라 입찰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잘 면밀히 분석해서 입찰을 여부를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